우선 날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질문 먼저. 네,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의 송승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신세대 파강론이라서 아무래도 청년 세대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말고도 전통적으로 뭐 남북 백신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개성공단, 금강산, 뭐 관광 네.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해 주신 생각 어떠신지요? 네. 우선 그 대북 제재 완화가 선행이 돼야지만 또 지금 질문하신 부분도 이 자리에서 뭐 명쾌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조처럼 제가 신세대 평화를 말씀드린 그 시점은 북핵 위기가 대단히 고조됐을 때고요. 대화 원칙을 먼저 천명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참여까지 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요. 또 현재 다시 중단됐던 남북 관계를 통신선 재개를 통해서 이제 좀 복원이 신속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신속히 복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세대 평화론의 주체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일찍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잃었을 때 치열하게 항일운동과 나라의 독립 자주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그 선조들이 우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독립 이후에 구축을 해서 이런 그 부강한 나라가 됐듯이,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 분단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먼 나라 이야기,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 이렇게 어떤 정서상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잊어버리고 이질감이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평화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당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평화가 곧 미래고 진로이고 일자리이다. 평화가 나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고 그것을 구축하고 준비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그 자세가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질문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은 우선 신속하게 아마 대통령께서도 마지막 그 투혼을 다 하시겠다. 라는 입장이신 거죠. 지난번 타임지에서 인터뷰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통신선 재개하고 아마 제재 완화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바른 국제적인 그 공조 속에서의 주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신양철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30 세대가 예전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은 맞잖아요. 네. 이야기하신 것 중에 포항공대랑 대책공대랑 네. 교환학생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2030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통일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포항공대 친구들이랑 혹시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물론 뭐 직접 그 포항공대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여유는 없었고요.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그 북한 청소년들의 갈증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또 그 북한 청소년들은 사실은 우리는 통일의 문제로 이 문제 하나의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북한은 고립에서 어떤 그 핵 위기 속에서의 어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고립을 자초한 면이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진로 탐색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EU를 통해서 또 지난번 보니까 캐나다 UBC 대학을 통해서도 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교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젊은 과학자들이 또 UBC 대학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기술 습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고속도로를 타느냐에 따라서 기술 표준 선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미중 패권의 지금 하나의 그 패권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 안보적 외교적 측면에서 패권 추구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표준화시키고 장악할 거냐, 세계 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미중 그 패권 속의 하나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지금 그 입구에 4차 산업혁명 입구에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우리도 빨리 우리의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남북한 공동으로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세지는 것이고요. 또 그런 신냉전 구도에도 쉽게 말려들지 않는 오히려 다음 세대의 그 평화 담당 주체로서의 길이 더 수월하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 내다본 겁니다. 이투데이 유혜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천억 규모 청년 평화 지금 말씀해 주시고 네, 1초까지 만들겠다는 네, 네. 제시를 주셨는데요. 2천억 원을 설계한 그 배경이나 그 근거나 수상 배경이 궁금해 주셨을까요? 네, 네. 우리 그 남북 그 교류 협력 기금이 지금 현재 한 쌓여 있는 게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천억 정도면 서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싶고요. 그것을 한 5년 정도 한다면 1조 정도 되겠고요. 또 그게 이제 씨앗 모니가 돼서 또 그 다른 재원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법사 여야 합의 관련해서 좀 철회 요구를 지도부에 하는데 지도부는 별로 대응하고 왔지 않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좀 제로를 요구하셨는데도 지도부가 묵묵부답하는 상황인데 지금 지도부 대응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간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TV 토론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뭐 그 질문을 받은 이낙연 후보께서도 그 문제점은 인정을 하신 듯해요. 뭐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그 더 이상 법사위가 어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먼저 개정을 하고 또 그것은 다음 후반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그 원내 지도부가 괜히 긁어부스럼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할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한뉴스 홍규빈인데요. 네. 어제 원팀 협약식 했는데 토론회도 그렇고 네거티브 공방이 아직 여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네. 후보님은 좀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제 제가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그 주최한 그 두 매경과 연합뉴스 측에서는 배웅하면서 오늘 토론 좀 밋밋했어요. 원팀 협약식 한 직후라 그런지 뭐 강력한 한방도 없고 그랬어요. 이런 반응이시던데요. 근데 오늘 자고 나서 제목을 보니까 죄다
원팀과는 다르게 상호 난타전 그러는데 별로 심각한 거 없었지 않아요? 네. 아마도 뭐 상호간에 검증을 하면서 후보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어제는 무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손을 아니 여기 손을 아까 드셨 같은 네네. 수원 이준학생인데요. 어제 네. 토론회 과정에서 공 잡는 매 질문에 대해서 이 공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후원금 계좌 여부랑 하루 만에 25억 다 채웠고 지지율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 보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좀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건 뭐 윤석열 후보 개인의 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개혁 저항 세력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적 현상이고 또 개혁 저항 세력은 꽁 대신 닭이라고 또 닭을 또 키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 중이지 않나 싶고요. 보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꽁은 잡혔다라고 하는데 뭐 맞지 않습니까? 장모 구속 이후에 상당히 그것이 국민들이 문제 투쟁이구나.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또 뭐 보면 그 제도권 언론보다는 검증을 더 활발하게 하는 쪽이 또 비제도권 언론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런 뭐 언론에서도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보면 상당히 본질은 회피하면서 피해가고 있구나 문제를. 그러나 그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국민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도 한 8개월의 검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상을 쫓다가 이제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그 허상이. 네. 네, 매일경제 방송입니다. 네. 언론 얘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언론 이른바 언론 개혁을 좀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장관님께서도 뭐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뭐 통과된 것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장 대본 협상을 하면서 정말 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할 상임위를 양도하니 개혁 의지가 있느냐 하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국민과의 합의이지 여야 간의 그런 합의, 어떤 후보는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합의가 아니고요. 야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개혁에 대한 그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야합을 해놓고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개혁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거 아니냐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 많이 토론이 됐던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개혁 어렵다라는 정도 아닌가 싶어요. 네.